안녕하세요. 서울광역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에서 주관하는 윙크 북토크원 사회를 맡은 한국 워킹맘 연구소 이수연 소장입니다. 여러분, 경단녀라는 말 들어보셨죠? 경력단절 여성을 줄여서 부르는 말인데요. 직장의 근무 환경도 그리고 그곳에서 일하는 세대도 바뀌었지만 여전히 30대 여성 3명 중 1명은 결혼, 임신, 출산, 육아, 자녀 교육, 그리고 가족 돌봄 때문에 일을 그만두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를 개선하고자 여성가족부와 전국의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에서는요, 여성 고용유지 지원 상담, 그리고 직장문화 개선 컨설팅, 그리고 인식 개선 캠페인 등의 다양한 경력 단절 예방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프로그램 제목이요, 윙크 북토크 1인데요. 여기서 윙크란 우먼 워크의 W와 링크의 INK의 이 의미를 조합해서 여성이 경력을 이어나가란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자, 서울광역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에서는요, 경력단절 여성을 위로하고 그리고 응원하며 다시 일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 위해서 다시 일하고 싶을 때 책 저자이자 여자 라이프 스쿨의 대표인 이재은 대표님을 모시고요, 윙크 북토크 1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많은 경력단절 여성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이야기 순서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다시 일하고 싶은 여성들에게 좀 힘내라는 응원의 메시지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일을 시작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세 번째로는 그러면 나는 과연 새로운 일자리 어떤 형태로 어떻게 도전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방법들 알려드릴 거고요. 마지막 네 번째로는 코로나 이후로 어떤 생활의 변화들이 생기고 이에 맞게 우리는 어떤 준비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일이 그리워질 때의 저자이시죠? 여자 라이프 스쿨의 이재은 대표님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자 라이프 스쿨의 이재은입니다. 네, 우선 다시 일이 그리워질 때 책을 쓰셨는데요. 저도 너무 공감하면서 읽었던 책이에요. 정말요? 네, 감사합니다. 제 돈으로 사서 읽었습니다. 네. 네, 내용이 너무 좋고 공감이 됐는데요. 네네. 일단은 이제 간단하게 책 소개와 함께 이 책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어 하셨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책은 사실 책 제목이 다 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책 제목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다시 일이 그리워진 여성들에게 어떤 정보가 필요하고 어떤 네트워크가 필요하고 어떤 심리적인 지원이 필요한지를 이렇게 가이드해주는 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사실 우리가 엄마가 되고 나서 하고 있는 일이 되게 많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네. 굉장히 많은 능력들이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집안에서 주로 시간을 보내다 보면 다시 일이 그리워진 마음이 있을 때 굉장히 불안해지고 주저하게 되고 내가 할 수 있을까 망설이는 마음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이게 심리적 장벽인데요. 이 장벽을 뛰어넘어야 다시 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 심리적인 장벽을 이렇게 극복할 수 있을지, 그리고 나서 어떤 정보가 좀 필요할지, 그리고 나에게는 어떤 네트워크가 있을지, 이런 것들을 좀 정보를 담았고 실제로 먼저 진입한 여성들의 사례들을 이렇게 버무려서 만든 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그리고 또 이 책을 쓰게 된 배경이 있는데요. 저 역시 경력의 유보의 시간을 좀 보냈었거든요. 근데 그때 다시 일하고 싶다는 마음이 되게 들었지만 쉽지가 않았어요. 내가 다시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사회에 내 자리가 있을까? 이런 많은 힘든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의 이야기, 저의 마음도 같이 이렇게 녹여서 쓴 책입니다. 지금은 뭐 직업적 활동을 하고 있긴 하지만 역시 계속 좌충우돌 하고 있고요. 어렵게 하나하나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같은 눈높이에서 오늘 좀 시간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도 이제 경력 유보의 시간을 네네. 가지셨다라고 하셨는데요. 사실 이제 저도 그런 시간이 있었었거든요. 그러셨어요. 네. 그 시간을 토대로 한국 워킹맘 연구소를 제가 이제 설립하게 된 계기가 네. 되기 때문에 그
그 시간들이 잘만 활용하시면 디딤돌이 또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네. 네. 그래서 오늘 이야기해 그런 보시죠. 이야기들 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많은 또 주변에 경력단절 여성들이 계시는데요. 네네. 그분들한테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네. 나 집에서 놀아. 그래 집에 있지 뭐, 놀지 뭐 이제 이런 맞아요.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우리가 그 주부의 삶이 얼마나 고단합니까? 그럼요. 제일 힘든 것 네. 같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말 쉴 새 없이 쏟아지는 일들 처리하다 보면 정말 나를 위해 커피 한 잔, 또 밥 한 끼 먹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럼요. 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경제적 보상은 말할 것도 없고 네, 네, 그 네. 나의 일의 가치를 제대로 이렇게 인정받지 못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그쵸. 네. 이게 맞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이 확 오면서 정말 이렇게 와르르 무너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수시로 네. 자존감의 위협을 맞아. 받게 되는 것들이 네.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표님께서는 여성들의 이 육아와 가사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우선 육아 가사는 정말 많은 능력을 요구하는 의미 있는 일이라는 인식을 우리가 좀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경력 단절 여성이라는 이 용어부터 좀 수정이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자기 일상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잘 살고 있는 여성들이라 하더라도 누군가 나를 경단녀 이렇게 부르는 순간 사회로부터 차단되고 소외되고 이렇게 밀려난 느낌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무언가 이제 내가 새로운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주눅이 들고 불안해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스스로 의미를 부여하고 지금도 나는 성장하고 있고 새로운 능력을 쓰고 있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인식을 갖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새로운 어떤 생애 사건을 진입을 해서 경력을 전환하는 여성들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만날 수가 있거든요. SNS 보시면 그림책 테라피스트, 하브루타, 지도사 이런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 엄마들 쉽게 좀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보신 적 있으실까요? 그럼요. 그죠? 네. 굉장히 많으신데요. 이분들 인터뷰를 한번 해보면 과거에는 전혀 상관없는 일을 했던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육아를 하고 또 자녀 교육을 하면서 새롭게 생성된 흥미와 관심을 토대로 이런 일들을 만들고 또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육아, 가사, 자녀 교육 이런 것들은 절대로 무의미하거나 날려먹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이런 일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고 또 가치를 인정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정말 중요한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나 스스로도 경단녀 이런 딱지를 붙이지 말고 네네. 나는 지금 경력 전환 중이야, 맞아요. 중이야. 좀 네네. 당당하게 하셔도 충분히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처음에는 이제 아이가 어릴 때는 이제 육아에 전념하느라고 네. 이제 집에 계셨던 분들이 아이가 이제 초고 정도 되면 이제 나와서 일을 좀 하고자 하는 분들이 그쵸.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네네네. 여성들이 다시 나 이제 일을 해볼 테야라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어떤 거라고 좀 보시나요? 일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사실 굉장히 복합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하나로 딱 뜯어서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우선 뭐니 해도 머니의 문제, 경제적인 그쵸. 어떤 문제 때문에 일을 하고자 하는 어떤 마음을 갖는 여성들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또 다른 거는 이제 성인 여성들이다 보니까 내 힘으로 내가 돈을 벌어서 무언가 일궈 나가는 느낌들, 직업인으로서의 성취 이런 것들도 욕심이 다 있잖아요. 그런 욕구가 있다 보니까 또 이것도 이제 작동을 하고요. 또 직업적인 활동을 하다 보면 또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고 또 그 안에서 연결된 느낌을 받고 또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자존감이 높아지는 어떤 효과들도 있죠. 이것도 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최근에는 제가 이렇게 엄마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의외로 아이에게 멋진 엄마가 되고 싶어서 좋은 어떤 엄마의 상을 보여주고 싶어서 일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어릴 때는 어쩔 수 없이 육아라든가 이런 거에 전념할 수밖에 없었지만 아이들이 크면서 또 엄마에 대한 어떤 욕심, 눈높이가 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엄마도 사회 구성원으로서 이런 직업적 활동을 하고 있어, 이런 성취를 하고 있어, 이렇게 돈도 벌고 있어,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싶어서 일을 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욕구들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복합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밖에도 다른 요인들에 의해서 일을 하고자 하시는 또 여성분들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장님은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아요. 지금 이제 아이한테 떳떳한 엄마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또 일을 하려는 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어릴 때는 일하는 엄마가 힘든 게 엄마 가지 마 이런 게 힘들었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아이들이
엄마 안 나가? 맞아요. 일 안 해? 이제 이런 말 들으면서 언제 나가? 네, 무너진다라고 이제 하셨어요. 네, 그래서 네, 네. 여러 가지 이유들, 뭐 독립적인 거, 뭐 성취감, 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이유도 큰 것 같아요.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네. 아이가 크면 클수록 음. 이 학원비 단위 수가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네, 네, 맞아요. 그리고 현실적인 이슈. 맞아요. 뭐 주변에서 들리는 이야기는 이제 남편들이 일찍 들어온다더라. 네, 네. 들어와서 안 나갔다. 그쵸. 안 나가. 그러면 이제 우리 아이들은 이제 계속 돈이 네, 들어갈 텐데. 그쵸. 그리고 뭐 현실적으로 요즘은 대학 4년제 개념이 없어졌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계속 배워야 되고 네, 투자가 들어가야 맞습니다. 또 취업이 안 되니까 기본적으로 계속 공부를 해 나가고. 되고. 네. 이 말의 의미는 돈은 이제 앞으로 점점 줄어드는데 네. 벌 시간도 이제 없어지는데 쓸 일은 많아진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너무 불안하다. 네. 그래서 이런 불안감 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난 다시 일을 하고 싶다라는 네. 분도 의외로 꽤 많으세요. 맞아요. 이제 바톤 터치를 해줘야 되는 시기일 수도 있고 또 같이 벌어줘야 되는 시기이기도 한데요. 네. 최근에는 당장 코로나19 이후로 경제 불황이 굉장히 이제 심해지고 있기도 하고 또 어려워지다 보니까 생계의 보탬이 되고자 같이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요인들이 점점 더 커지고 있죠. 네. 그러면 이제 여성분들이 나 다시 이제 일을 시작할래 네. 라고 이제 마음을 먹으신 분들이 어떤 준비부터 하는 게 좋을까요? 우선 첫 번째 단계는요, 마음가짐을 제대로 이렇게 정비하는 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한지 이것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선 세 가지가 필요해요. 첫 번째는 자신에 대한 지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강화해야 돼요. 튼튼하게 해야 되고 세 번째는 일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나만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사실 우리가 다시 일을 해야겠어 라고 마음을 먹고 이제 일을 준비할 때 이렇게 주변에서 별로 지지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럼요. 도움도 안 주고 지지도 없어요. 무슨 뭐 네가 일을 하려고 하냐, 집에서 애 잘 보는 게 돈 버는 거다, 이런 얘기들 진짜 많이 하거든요. 네가 좋아서 하려는 네, 거다. 애 고생시킨다 뭐 이런 얘기를 맞아. 하는데 그럴 때 나 스스로 나는 왜 일을 해야 하는가, 그리고 난 할 수 있고, 이런 어떤 지지들을 스스로 충분히 해주는 게 되게 필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일을 왜 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이 마음을 튼튼하게 하는 게 필요한데, 옆집 여자도 일을 하고 뭐 돈도 좀 벌었으면 좋겠고 이렇게 막연한 느낌으로 일을 시작하면, 취미처럼 일을 접근하면 우리가 작은 좌절이나 실패에도 그만두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게 또 이제 시도했다가 실패하고 얼마 하지 않았다가 그만두고 이렇게 실패의 경험들이 반복되다 보면 내 안에서 이렇다 할 성취 경험이 없다 보니까 자존감도 낮아지고요. 나중에 또 무언가 시도하고자 할 때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야, 또 때려치려고 뭘 또 시작이야 이렇게 엄마 얘기해 줄 하지 마. 수가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하고자 하는 이 궁극적인 의미나 이런 목적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생각하고 자신의 일을 이렇게 비전을 좀 그려보는 연습들이 되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의외로 많은 여성들이 일을 다시 시작할 때 이렇게 뭔가 회의적이고 우울해하고 슬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집안이 어려워져가지고 내가 일까지 다시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인식을 좀 달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요, 이런저런 이유로 누구나 좀 같이 일을 해야 되고 돈을 벌어야 되는 시대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성인 여성이기 때문에 일을 통해서 자기를 이렇게 성취해 나가고, 이런 활동은 굉장히 대견하고 의미 있다라고 칭찬을 해줘야 될 일이지, 내가 일까지 해야 되는구나, 아이고 내 팔자야, 이렇게 접근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일을 시작할 때 스스로 응원도 많이 해주고, 내가 일도 다시 시작했구나, 이렇게 긍정해주는 어떤 태도를 갖는 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일에 대한 나의 마음가짐이 좀 확고해졌다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뭘 좋아하고 잘하는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세일센터의 진로 적성 검사를 추천드립니다. 서울에는요, 경력단절 여성의 진로교육과 또 이런 재취업을 지원하는 27개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곳을 방문하시면 여러분의 진로에 대한 적성 검사를 받고 또 상담까지 받으실 수 있으니 많은 좀 이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일을 하겠다는 마음도 먹고 진로 적성 검사까지 했다면 다음으로는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경력이 유보됐다가 다시 일을 해야지라고 결심을 해도 쉽지가 않거든요. 맞습니다. 혼자서는 네.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누군가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주변을 좀 살펴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바로 이 네트워크 활용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나에게 어떤 네트워크들이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하고 또 고민하는 시간들이 또 필요합니다. 네트워크, 소위 이제 인맥 관리. 네, 맞아요. 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엄마들의 인맥 관리라고 하면 거의 이제 주변에 있는 이제 내 아이를 중심으로 만나는 엄마들이잖아요. 예전에 일을 했던 뭐 동료나 네네. 아니면 나의 업무와 뭐 있었던 사람들하고 어느 순간 이렇게 단절이 되고 그 고만고만한 엄마들이랑 맞아요. 자꾸 소통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 엄마들과 소통하는 것도 나의 어떤 인맥 관리, 이 네트워크의 좀 일환으로 볼 수 있을까요? 그럼요. 우리가 네트워크라고 해서 뭐 인맥 관리라고 해서 너무 대단하고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나와 인간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에게는 인맥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론 과거에 맺었던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나와 가장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고 친하게 지내고 있고 가깝게 이야기를 통해서 무언가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이 실제적인 사람들이 진짜 네트워크이고 인맥이거든요.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아이에게 간식을 만들어 주다가 뭐 제빵 제과를 배우고 또 마카롱 같은 거를 만드는 기술을 배웠을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걸 좀 내가 팔아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때 가장 나에게 도움이 돼줄 수 있는, 사주기도 하고 입소문도 내주고 격려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은 사실 이렇게 아이를 중심으로 사귀었던 엄마들, 또 이웃 주민들 이렇게 되거든요. 언니 동생들이 돼요. 맞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나에게 굉장히 중요한 인맥이라고 하는 것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이제 동네 그 엄마의 인맥도 굉장히 맞아요. 중요하다라고 네, 이제 네, 말씀을 네. 해주셨는데요. 나는 근데 좀 더 여기를 벗어나서 더 네. 확장시키고 싶다, 이런 분이 계실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네. 네, 그럼 그런 분들은 어떤 준비를 하는 게 맞을까요? 되게 중요한 얘기 해주신 것 같아요. 지금의 인맥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걸 기반으로 우리는 확장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확장하는가 이거를 이제 고민할 때 크게 5가지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누가 나의 네트워크가 되줄 수 있는가 이걸 좀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실제적으로 나는 일과 관련해서 무언가 시작하고 도움이 필요할 때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을까 이것도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되고요. 또 계속 받으려고만 하면 안 되죠. 세 번째는 반대로 나는 누구에게 또 도움을 되돌려 줄 수 있을까. 그리고 네 번째는 결국 이런 네트워크나 인맥을 활용해서 나는 무엇을 알리고 무엇을 도움을 요청해야 될까 이것까지도 고민을 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5번째는요,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약간 정리하는 것도 필요해요. 지금 나의 에너지를 갉아먹고 네가 뭘 한다 그래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장벽을 만들어주는 사람들은 좀 정리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과 조금 멀어져야 할까 이것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게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또 관리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5가지 방법을 말씀해 주셨는데 네. 정말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5번째가 나의 에너지를 갉아먹는 네, 사람 네, 네. 말씀해 주셨는데, 나의 에너지와 나의 시간까지 그렇죠. 빼앗는 맞아요. 사람과의 멀어져야 돼. 거리두기는 이제 빠빠이 정말 네. 하시는 게 네.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이 5가지를 가지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실내를 네, 네, 네. 들어가면서 말씀해 주신 건 어떨까요? 네. 우리가 이렇게 엄마로서 살다 보면 과거에 관계를 맺었던 사람들, 특히 직장 혹은 과거에 학교를 같이 다녔던 사람들과는 굉장히 소원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아이, 엄마, 친구 뭐 이런 식으로 확장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중요한 거는 지금도 유의미한 어떤 관계지만 과거에 잃어버렸던 혹은 소원해졌던 이 관계를 회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과거에 잘 지냈던 사람과는 다시 잘 지내야 돼요. 계속 잘 지내야 되고, 두 번째는 동문이라든가 그 직장 관계로 맺었던 사람들을 회복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분들에게 실제적으로 많은 정보와 도움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이제 새롭게 형성된 어떤 가치관이나 취미나 취향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요걸 토대로 스터디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새롭게 공부를 발판으로 만들어가는 관계도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SNS가 워낙 발달돼 있어가지고요, 이렇게 얕고 넓은 관계를 참 맺기가 쉬워요. 그리고 이 관계들이 이렇게 날리는 관계가 아니고 굉장히 또 도움이 돼주기도 맞습니다.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요 이렇게 맨날 아이 사진만 올릴 게 아니라
아니라 나의 SNS에서 나의 활동도 기록하고 또 이렇게 공통의 관심사가 있는 사람들과 계속 관계를 맺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고, 저도 이걸 적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좀 생각까지 해봤는데요. 네. 저는 이제 이렇게 새로운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제 관계를 구축할 때, 네, 네. 그 상대방은 나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막연하게 뭐 좋은 자리 있으면 소개시켜줘 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네, 네. 뭐 나 영양사 자격증 땄는데 뭐 좋은 일자리 있으면 뭐 내가 필요한 거 있으면 소개시켜줘. 네. 조금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를 좀 어필하면 맞아요. 네, 네. 내가 하고 싶은 일에 근접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이 생기지 않을까. 맞습니다. 이거 네. 너무 중요한 포인트예요. 내가 지금 이걸 준비하고 있는데 라고 하는 걸 알리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만약에 뭐 이렇게 관련 있는 사람이 있으면 소개시켜줘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게 알고 있어야 정말 어떤 상황이 됐을 때 나에게 도움을 줄 수 맞아요. 있지 네. 다 알아줄 거야. 내가 이거 하고 있으니까 도움을 줄 거야. 이렇게 혼자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맞습니다. 적극적으로 알리는 거 필요하죠. 네. 소문내기 중요하다고 맞아요. 하니까요. 꼭 맞아요.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대표님께서도 이제 앞에 나도 네. 경력 유보의 시간이 있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는 이렇게 또 전문가로 나와서 말씀을 하실 정도로 굉장히 이제 네. 많이 성장하신 거잖아요. 네. 네. 그럼 이제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이 인맥을 이제 확장하시고 이렇게 네. 네트워크 하셨는지 그 사례를 좀 말씀해 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저도 과거 인맥을 회복하는 거에서 굉장히 많은 이제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원하게 지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전화해서 나 지금 이거 하고 있는데 도움 주세요. 이렇게 한다고 되지 않거든요. 좀 싫어요. 그렇죠. 네. 뭐 이렇게 꼭 무슨 일 있을 때만 네. 연락한다 그러면 얼마나 믿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나의 네트워크가 있는지 좀 그룹핑을 하신 다음에 실제로 내가 그 사람들에게 안부도 묻고 관심도 갖고 흥미를 갖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해요. 쉽게 말하면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는 시간들이 이제 필요한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이제 어떤 같이 잘 지냈던 그런 네트워크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루에 이렇게 2명씩, 3명씩 늘 연락하는 시간을 점심 먹고 이럴 때 이제 가졌어요. 그래서 전화를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카톡 같은 걸 보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다시 관계를 회복한 다음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관심을 갖고 있는 일,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것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 과정들을 좀 가졌고요. 그리고 새롭게 제가 일을 시작하고부터는 그 분야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만나기 위해서 새롭게 확장하고 구축하기 위해서 어떤 그런 모임들에 나간다든가 아니면 전문가들을 많이 볼 수 있는 뭐 협회라든가 이런 데에 나간다든가 이런 거를 했고요. 또 SNS에서 제가 관심 있는 분야에 요즘은요 뭐 오픈 채팅방 이런 거 너무 맞아요. 많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저는 그렇게 맺은 또 이렇게 방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올라오는 자료들 보고 또 뭐 저도 대답도 하면서 새롭게 이렇게 얕지만 넓은 관계들을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관계들이 저에게 계속 끊임없는 기회를 주고 또 자극도 주고 또 깨어있게 해주는 것 같아요. 맞아요. 또 그런 관계들이 오늘날도 이렇게 이재은 대표님을 이렇게 만드시지 네. 않았나 좀 생각이 드네요. 사실 저도 이제 대표님이 하시는 방법들을 네네. 저도 다 현재까지 하고 그쵸, 있는 방법들이거든요. 맞아요.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근데 이러려면 일단 내가 뭘 좋아하는지, 네. 내가 어떤 관심사가 있는지 아는 건 정말 중요한 것 그렇죠.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경력 단절 여성들이 다시 이제 새롭게 일을 하려면 여러 가지 다른 좀 차별화 전략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네. 일단 가장 어려워하는 게 자소서 부분이에요. 맞아요. 네. 쓸 내용이 없다. 쓸 게 없다. 어떤 전략이 좀 필요할까요? 네, 사실 이렇게 우리가 일정한 경력의 유보의 시간을 보내다가 다시 일을 준비할 때는 이렇게 돌아보면 쓸 이야기가 없다, 그리고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인식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우리가 아까 계속 강조한 것처럼 뭐 육아라든가 아이 교육이라든가 그리고 엄마들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새롭게 형성되어 있는 자원,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새롭게 얻은 능력들이 있거든요. 어떤 것들이 이제 업무에도 도움이 될지 이거를 고민해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제 사례를 조금 이야기해 드리면 제가 이렇게 녹색 어머니 회라고 하죠. 이제 그 활동을 할 때 아이 학교 앞에 굉장히 위험해 보이는 어떤 이렇게 신호등 길이 있었어요. 그래서 차들이 굉장히 이제 빠르게 지나가고 그래서 할 때마다 이건 언젠가는 사고가 나겠다, 문제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부모회 밴드가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이 문제를 공론화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과거에 이 길에서 교통사고가 나서 어린 저학년 아이가 이렇게 사고가 나서 죽은 경우도 있었고 굉장히 심각한 상태라는 걸 알게 됐죠. 그래서 제가 계속 지자체에 민원도 넣고 지역 신문
문서에 이런 상황인데 이거 취재를 해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하고 또 교장 선생님 그 이렇게 전달되는 게시판에 의견도 쓰고 강력하게 움직였어요. 왜냐하면 안전은 타협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실제로 이렇게 과속 감지기도 몇 개가 설치되고 옐로우 카펫이 여러 군데 쫙 깔렸습니다. 지금은 뭐 민식이법 이런 것들이 생겨가지고 많이 이제 사람들이 이런 인식이 높아졌지만 몇 년 전만 해도 이런 경우가 없었는데 제가 이제 문제를 해결하게 된 거죠. 이게 엄마였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거고요. 제가 엄마로서 아이를 키우기 때문에 무언가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어떤 능력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사례들을 쓰면서 내가 일을 할 때 어떻게 무언가를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조직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연결해 주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나의 일상 안에서도 뭔가 성과라고 볼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을 이렇게 도출해 보시면 좋습니다. 야, 저는 이제 저도 많은 엄마들의 이제 자소서를 이제 받게 되는데 네네. 방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내용의 자소서를 누군가 냈다. 바로 채용입니다. 그렇죠. 네. 채용해 주셔야 돼요. 네. 이 안에 다 들어있거든요. 맞아요. 뭐 여러 자신감, 가지 문제 태도, 해결 능력, 그쵸. 뭐 이것저것 다 들어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에피소드로 자연스럽게 그렇죠. 네. 소개하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이제 자기소개서에도 차별화 전략이 이제 필요하다라는 네. 이야기를 했는데요. 또 이제 서류 전형에서 사실 이제 자소서만큼 중요한 게 이력서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이력서에서 딱 봤을 때 눈에 띄는 게 사진인데 저도 제가 이제 많은 분들 채용하기도 하고 네, 또 네. 외부에서 이제 면접관으로 참여한 적들이 있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요? 사진들이 셀카를 찍어서 네, 붙이신 네, 네. 분도 계시고요. 심지어 가정에서 실내복을 입고 아, 이렇게 찍어서 붙이신 걸 보고 이 사람 뭐지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구나. 네. 어떤 마음가짐을 이렇게 붙였을까? 네, 네, 네. 바로 달라. 네. 왜냐면 네. 이게 어떻게 보면 나의 마음가짐을 나타내는 네. 거잖아요.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이런 경우 또 많이 경험을 하시잖아요. 네, 사실 이렇게 여성들이 다시 일을 하고자 할 때 제대로 된 이력서 사진 한 장 갖고 있지 못한 경우들이 좀 실제로 있는데요. 이게 자기에게 투자하는 그 비용이 얼마나 또 어려운가를 네. 보여주는 한 측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시 일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이제 진취적으로 준비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싶어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를 뽑아주세요라는 어필을 할 수 있는 이 이력서 사진에 투자를 하는 것 그리고 일정한 어떤 형식을 갖추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내가 사진관에 가서 찍을 시간이 없고 비용도 좀 그렇다 그러면 충분히 스스로 괜찮은 사진을 찍으실 수 있어요. 깨끗한 이렇게 화면 네네. 뒤에서 핸드폰 삼각대에 세워놓고 찍으시고요. 요즘 이렇게 편집 어플리케이션이 너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사진관에 찍은 것처럼 보정도 하시고 뒷배경 이렇게 자르시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최근 사진을 쓰는 게 되게 좋고요. 그리고 약간 정돈되어 있는 옷차림 셔츠라든가 아니면 약간 핏하는 옷을 입고 찍어 있는 것 그리고 이제 표정도 밝은 것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상태로 이력서를 내주시는 건 참 중요하죠. 네, 맞습니다. 그래 열심히 일을 해보겠어 라고 해서 이제 이력서도 준비하시고 자기소개서까지 준비를 해서 너무너무 운이 좋게 서류 전형을 통과를 했습니다. 네, 네. 이제 남아있는 거는 면접이죠. 네, 네. 네, 면접까지 무사히 통과해야 우리도 정말 원하는 이제 일 네, 그러면서 네. 이제 워킹맘이 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경력 단절 여성들이 이렇게 면접을 볼 때 조금 네, 네. 유의해서 준비해야 되는 게 있을까요? 우선 면접을 본다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이게 심리적 부담이거든요. 얼마 만에 보는 면접입니까? 그래서 실제로 경력이 유보된 시간이 많은 여성들의 경우에는 면접을 가는 게 두려워서 중간에 맞아요. 그만두는 포기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면접 동행 서비스가 있을 정도로 이게 이제 부담이 크죠. 그래서 면접 같은 경우는요, 자기소개 그리고 어떤 질문들이 나올 수 있을까 예상 질문들을 스스로 충분히 뽑아보고 리허설을 해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요. 직접 얘기도 해보고 녹음도 해보고 이런 거 중요한데 얘기를 하다 보면 실제로 어떤 약간 아쉬운 점이 많이 이제 발생을 하냐면 습관어라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일상 속에서 친구한테 쓰는 거, 아이한테 쓰는 언어들이 이 면접 현장에서도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니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맞아요. 저도 전화를 이렇게 하다 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거든요. 저를 이렇게 처음 일적으로 대하시는 건데 약간 너무 친구 대하듯이 그치 뭐 이런 게 습관으로 막 네.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수정하는 어떤 시간들이 꼭 필요하고요. 그리고 쿠셔너라고 합니다. 어떤 질문을 받았을 때 내가 그것과 좀 생각이 다르거나 무언가 반대되는 입장을 보이거나 할 때 우리가 하지만 제 생각에는 바쁘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약간 부드럽게 연결할 수 있는 언어들을 좀 준비해 보시고 실제로 사용해서 이야기를 해보는 연습들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조금 더 덧붙이자면 이렇게 나의 이제 스캐너를 네. 체크하고 나의 표정을 보기 위해서는 녹음이나 녹화를 해서 맞아요. 그 모습들을 한번 보시면 내가 어떤 걸 지금 좀 조심을 해야겠구나, 내가 인상을 쓰고 있었구나, 이런 걸 좀 자가 체크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습관어 찾기 네. 같이 이렇게 1시간 정도 녹음을 하다 보면 내가 이렇게 얘기하네 뭐 이런 것들이 눈에 딱 보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한번 해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네. 네, 이제는 좀 주제를 바꿔서 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직업과 일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네. 좋겠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지는 엔잡러들이 네. 이제 등장을 하기 시작했고요. 이제 근무 형태도 전일제에서 내가 원하는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시간 선택제. 네. 그리고 이제 뭐 나는 프리랜서를 할 테야, 내가 원하는 시간만 일을 할 테야 하시는 분들도 네, 있고, 네. 또 이제 창업을 통해서 나는 일과 육아를 병행을 하겠다. 네. 라는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들이 그쵸. 좀 생겨나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대표님께서는? 저는 우선은 되게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네. 보고 있고요. 엄마들에게도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일들이 이제 늘어나고 있지만 사실 이 현상은 우리 밀레니얼과 Z세대에게 가장 두드러지는 어떤 특징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엄마인 여성들도 이런 다양한 일의 형태들을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엔잡러라고 하는 건 꼭 직업을 왜 하나만 해야 돼? 이렇게 여러 개의 일을 하나의 나의 직업으로 완성할 수도 있지 않아? 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엔잡러라고 얘기해요. 다른 용어로는 뭐 멀티잡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아는 한 분은요. 우선 강연 매니지먼트를 운영을 하세요. 그리고 또 이것과 함께 번역회사를 같이 병행하고 있기도 하고 본인이 아이를 키우면서 이렇게 입히고 싶은 옷들, 소품들이 있었는데 그걸 판매하지 않자 이제 직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용품 수입회사 이렇게 세 가지를 동시에 운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엔잡러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많은 일을 동시에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경력이 유보됐던 시간만큼 일에 대한 갈증도 되게 높아졌고 또 다른 하나는 나의 욕구도 분화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하고 싶어서 이런 일의 형태를 선택하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형태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엄마들도 일의 형태에 대한 시선 이런 것도 조금 넓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 보면 능력 있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아마 이런 현상들이 이제 계속 번져나가면 경력 단절 여성이라는 이 용어가 저는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맞아요. 예측도 좀 조심스럽게 해봐요. 맞아요. 제발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제 주변에도 지금 이제 엔잡러 말씀 네. 주셨지만 제 주변에는 이제 취미가 곧 창업이 된 요즘 케이스들이 트렌드예요. 있어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아는 한 분은 이제 딸을 키우셨는데 왜 딸을 가진 분들이 예쁘게 네. 키우고 싶잖아요. 네. 그래서 머리핀을 이제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게 SNS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네, 그거를 맞아. 판매 시작하셨는데 네. 나중에는 이게 하나하나 늘어서 나중에 쇼핑몰까지 그쵸. 실제로 운영을 네. 하셔서 굉장히 지금 이제 수입이 괜찮으시대요. 그러니까 사실 되게 네. 중요한 게 이렇게 눈덩이처럼 굴리는 거거든요. 처음부터 나는 이만한 규모의 일을 네. 하겠어가 아니라 이렇게 일상 속에서 할 수 있는 거 해보다가 또 이것도 기회가 있네. 그래서 볼륨을 계속 키워나가는 것 이것이 굉장히 이제 효과적인 방법이고 또 우리가 많이 추구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이 경력 단절 여성들에게 좋은 일자리란 어떤 일자리 같으세요? 과거에는 좋은 일자리 하면은 딱 이렇게 정형화된 것들이 있어요. 전일제, 네. 정규직, 그리고 좋은 오피스, 복지 이렇게 연상됐던 게 있지만 지금의 좋은 일자리는 가장 나에게 맞는 것, 만족감을 주는 것, 나의 생활에서 어울리는 것 이게 이제 좋은 일자리라는 인식을 우리가 좀 가질 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뭐 대기업, 외국계 기업 아니면은 뭐 안정성이 있는 것 이렇게 생각했지만 지금은 앞에서 우리 이야기했던 것처럼 굉장한 다양한 뭐 엔잡러
프리랜서들도 있고요. 프리랜서나 1인 기업으로 자리를 잡고 계신 분들도 있고, 요즘은 뭐 플랫폼 노동자라고 하죠. 뭐 크몽이라든가 이런 식에서 나의 어떤 노동을 계속 판매하는 이런 일자리들도 많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어떤 대안, 가능성으로 고려해서 나에게 가장 좋은 일자리를 설계하는 연습들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말씀해 주신 것들이 사실 이제 특히 일하는 여성들한테는 너무 네. 좋은데, 근데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네네네. 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사회 안전망, 뭐 네. 산재보험, 사대보험 이런 데에서 좀 벗어나는 일자리들이 많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면 이제 그로 인해 내가 이제 감수해야 되는 게 너무 많아지는데 네. 이거에 대해서는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그런 부분이 아직 있죠. 그래서 더욱더 내가 나만의 컨텐츠를 갖고 경쟁력을 가져가면서 만족감이라든가 워라밸 측면에서의 강점을 갖는 게 사실은 중요하고요. 이와 함께 또 어떤 사회 안전망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계속 구축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또 이게 그런 우려는 있지만 이 여성의 일자리가 그런 식으로 확장이 되고 있는 게 이제 어떻게 되돌아갈 수 없는 사회적인 네. 분위기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를 따라가면서 조금 부족한 부분들 확장해 나갈 필요가 있는데요. 과거에는 건강보험도 딱 직장인에 한해서 네.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뭐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가 됐듯이 우리 지금 뭐 1인 기업, 그다음 프리랜서, 엔잡러, 뭐 플랫폼 노동자 이들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인 것들도 계속 생겨나고 있고 더 확장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어떤 이제 제도에 대한 뒷받침 플러스 또 사회적인 연대, 네, 또 여성 스스로 뭔가를 이제 만들려는 이런 것들이 합쳐지면 그렇죠. 네, 또 정말 여성들이 일하면서 아이 키우기 좋은 세상들이 올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진짜 많은 노력들이 또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는 참 피해갈 수 없습니다. 코로나19. 아, 네. 네. 정말 많은 게 변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코로나19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코로나19 덕분에 정말 뭐 일자리가 없어졌다라는 분도 있지만 오히려 이제 재택근무가 이제 많이 네. 늘면서 집에서 일을 해요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네, 네, 네. 근데 이제 재택근무하면 난 일도 하고 아이도 키울 수 있어서 참 좋다라고 이제 생각할 것 같잖아요. 네, 네, 네. 대표님도 경험해 보셨잖아요. 네, 맞아요. 어떠셨어요? 이 재택근무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집에 있으니까 네. 아이도 잘 챙기고 가사도 하고 일도 잘할 것 같지만 오히려 이 모든 게 한 공간에 있다라는 것이 굉장한 장애물이 될 수가 있죠. 그리고 남편하고 같이 재택을 하더라도 이게 맡게 되는 역할들이 좀 다른 게 있죠. 맞아. 아무래도 네. 여전히 성평등이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엄마는 모두 차려야 되고 치워야 되고 아이도 돌봐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재택을 하게 될 경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재택 안에서도 효과적으로 일을 할 수 있을지 자기만의 좀 전략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 같은 경우는 재택을 했을 때 아이가 수시로 또 와서 배고파. 이제 트라우마 용어예요. 배고파. 이거 엄마 심심해. 네. 그리고 또 택배 기사님이 오시면 개가 짖고 이런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집중을 온전히 할 수 없다라는 게 저한테 너무 큰 스트레스였어요. 그리고 불안감이었거든요. 네, 맞아요. 경력이 이렇게 축소될 수 있겠다라는 것. 그래서 이제 아이하고 남편하고 저희만의 이제 룰을 정했어요. 그래서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엄마의 집중 근로 시간이니 배가 고프더라도 참아라. 그리고 알아서 해결을 해야 하고, 그리고 웬만한 엄마의 작업실에 이 시간대는 좀 피해주고, 이런 식으로 저희 가족이 좀 동의할 수 있는 룰을 만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효과적인 재택이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가족끼리 자신들만의 어떤 방법들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근데 대표님께서는 굉장히 이제 지혜롭게 그렇게 잘 하셨지만 또 많은 가정이 그렇지 않거든요. 맞아요. 어렵죠. 그래서 이렇게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그렇게 이혼율이 높아졌다고. 네. 코비 디보스 이런 네, 이야기들이 맞아요. 있더라고요. 네, 네, 전 네. 세계적인 추세인 것 같은데 저 역시 이제 코로나19를 이제 경험하면서 정말 부부간의 육아 가사 이 성평등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말 재택근무는 고사하고 여성이 다시 이제 일을 네. 한다고 하더라도 참 어렵다. 네. 네, 그래서 가정 내에서 먼저 성평등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제는 저희가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네. 또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지금은 이제 대면보다는 비대면, 이제 언컨택트라고 네.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시장이 이제 확대되고 있고, 저희도 지금 북토크인데 오프라인이 아니라 온라인에서 맞아요. 이렇게 하고 있듯이 또 디지털 경제가 굉장히 가속화되고 네. 있고, 또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플랫폼 영향력이 네. 굉장히 이제 강화되고 있는 그런 이제 추세인데요. 이 말을 좀 우리가 다르게 해석을 하면 현재 내가 어느 위치에 있고 네, 어떤 네. 준비를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아질 수 있고 네. 아니면 현재 하고 있는 일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할 수 있는 기회조차 없을 수가 네, 있다. 네, 네, 사실 네. 저는 이제 그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네. 약간 이제 무섭기는 한데 대표님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네, 다행일지도 모르는데요. 모두가 지금 다 그렇게 불안해하고 자신의 일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는 그런 시기예요. 너무나 지각 변동이 빠르고 이제 예전으로 돌아가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자기 일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하고 고민하는 시간을 갖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커리어 코칭을 최근에 하다 보면 과거에 전통적으로 여성들이 많이 진출해 있던,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뭐 가르치는 거라든가 그다음에 서비스업에서 일을 하셨던 분들이요, 계속 이 일을 해도 되는가,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이제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고 너무 장기적으로 쉬어야 되고, 이 장기적으로 쉬다 보니까 이런 불안정한 일자리는 더 이상 하기 힘들어라고 판단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 거죠. 이런 고민이 됐을 때 우리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고민을 시작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시대의 변화와 얼마나 지금 잘 호흡을 하고 있는가, 어떤 부분을 또 변형해야 되고 필요한 부분은 또 배워야 되고 어떻게 확장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요. 얘기하신 것처럼 공부도 필요하고 또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분석도 필요하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지금 대응하고 있는가 사례들도 많이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면 교육을 하셨던 분들이라면 이제 코로나가 종식이 돼도 물론 대면 교육이 있겠지만 많은 부분이 이제 온라인으로 넘어갈 거라는 맞습니다. 거죠. 그러면 네. 나는 이 온라인 교육 안에서 어떤 식으로 생존력을 가질 것인가, 경쟁력을 가질 것인가에 대한 별도의 비즈니스 모델을 좀 구축하는 시간들을 가지실 필요가 있고요. 또 이제 오프라인 매장을 중심으로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를 진행했다면 오프라인이 아니면 절대 경험할 수 없는 것, 이만큼의 감동을 줄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메인 상품을 교체하는 방법들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이미 사람들이 온라인에 쇼핑이라든가 온라인 교육이라든가 모든 게 익숙해졌기 때문에 나의 오프라인 일이 어떻게 온라인과 연동될 수 있을까에 대한 어떻게 보면 확장 형태죠. 네, 네. 이것까지도 고민하는 시기를 이 순간 꼭 가지시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대표님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네. 이 안에는 이제 경력 단절 여성들을 이제 위로도 들어가고 네. 응원도 들어가고 구체적인 이제 방법, 이제 네. 꿀팁들을 굉장히 많이 이제 알려주셨는데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이제 보고 계신 우리 많은 여성들에게 좀 응원의 메시지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마지막으로 좀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실 크고 작은 기회들이 계속 오거든요. 그런데 내가 지금 나의 현재의 가치와 일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스스로 충분히 존중하는 힘이 없으면 그 기회를 알아보기도 힘들고 탁 잡을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자체가 충분히 의미 있고 나에게는 소중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자부심, 자신감을 계속 키워나가는 게 우선은 1차적으로 되게 중요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미 잘 해왔고 충분히 잘 해왔지만 다른 목소리가 내 안에서 들린다면 이제는 용기를 내서 그 기회를 잡아야 할 때라는, 그걸 좀 이렇게 듣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것, 그 이야기를 좀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서울광역 여성세일센터에서는요, 현장에서 우리 또 저자인 대표님과 또 독자들을 모시고 대면으로 진행하려고 했던 북토크를 좀 변하는 시대에 맞게 온라인 유튜브로 새롭게 도전해 봤습니다. 좀 보시기에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오늘의 이 프로그램이 새롭게 뭔가를 도전하려는 우리 많은 여성들에게 힘과 용기가 되고 또 의욕을 고취시키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좋은 말씀 해주신 이재은 대표님 또 인사를 나눠야겠네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